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포모라는 단어가 다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포모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말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 다시금 포모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매일같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덕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 허무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여러분 너무 포모에 좀 빠져 있기보다는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또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기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고민 있으시거나 결정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신 박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동산이용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박혜준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포모. 포모가 이제 뭔가를 놓쳤을 때 어떤 두려움이죠. 요거를 이제 약자로 말하는 건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비트코인을 놓쳤을 때의 기분이 부동산을 놓쳤을 때 그 느끼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제 아직도 불안하고 잘 알지 못하고 비싸서 제가 사지 못했었는데 부동산도 그런 이유 때문에 다들 못 샀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은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은 위너가 된 거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두려워서 사지 못한 비트코인, 여러분들도 부동산 아직도 못 사시면 되는 걸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 가치가 있고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라는 게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라는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가치와 또 미래가 있는 것 어디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또 시간 있잖아요. 세미나 설명해 주시죠, 대표님. 예,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찾는 곳들이 강남하고 용산입니다. 이 강남하고 용산 중에서 이번에 이 용산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용산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되고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사야지 내가 잘 사는 걸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해서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유망 투자 물건들도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그중에서 잘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 아파트 시장이 그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다가 나머지 이제 신축 아파트이고 또 변두리 아파트일지언정 다 올랐어요. 이미 다 올라서 이미 전고점, 그러니까 이번보다 전에 있었던 최고가를 다 갱신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아파트를 또 골라야 내가 좀 안심할 수 있는지 계속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강의는 두 번째 시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로 먼저 세미나 신청을 먼저 하시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뭐 어렵고 뭐 무게감 있는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가볍게 내가 전월세 계약하는데 계약 부분이 좀 어렵다든지 하는 어떤 관리상의 또 어떤 서로 집주인과의 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벼운 것도 좋으니까요. 다 투자와 관련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꼭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인사 말씀과 세미나 설명 듣는 동안 걸려온 전화가 바로 있다고 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네, 궁금하실까요? 오늘 질문 좀 드리려고요. 네. 네네. 아니, 노량진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하고요. 예. 봉천동 두산 아파트하고 지금 네. 두 개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노량진 뭐 전체적으로 두 개가 평수가 20평대인데 네. 가격은 둘 다 8억 후반에서 9억 중후반대요. 네. 예, 그런데 노량진이 5천 정도 조금 좀 높은 편이에요. 투룸이고. 네. 그래서 봉천은 3룸인데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곳을 지금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네, 걸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하는 게 좋은 네, 결과가 좋은-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말씀 네. 나눠보세요. 대표님 네. 도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거 네. 듣고 제가 좀 필요한 어떤 점검 사항들을 적어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주로 이제 아파트 그 연예인 월드컵처럼 막 이렇게 둘 중에 누가 좋냐 이런 걸 항상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 고민되실 때마다 항상 저희 방송에 고민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명쾌한 대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신동아 리버파크잖아요. 네. 리버파크. 네. 리버파크하고 그다음에 봉천동의 두산 아파트. 부산 아파트요. 네. 두산입니다. 이게 두 개를 봤을 때 이제 이게 노량진이고 지금 요게 이제 봉천동이에요. 요 두 아파트를 이제 비교하는 방법을 놓고 얘기하면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급지예요. 급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로케이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 또 현재 어디가 좋은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 노량진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닌지 요거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봉천동이 투자 가치가 더 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맞냐 아니냐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네. 살짝 동그라미하고 X라고 쳐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위치적으로 보시면 이 봉천동이라는 것은 봉천역 앞에 있어요. 이 두산이 봉천역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2,000세대 정도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00세대나 되는 이 봉천역 앞에 있는 이 두산 아파트가 또 동에 따라서 동의 위치, 그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곳은 평지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좀 언덕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개별적인 로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봉천동이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 봉천동은요 실제로 보시면 요거 강남하고 인접해 있는 거 아시죠? 네. 보시면 요게 사당역 인근에 보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이분들이 이용하는 어떤 라인이 이 관악구라는 거거든요. 이 관악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서초동하고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노량진은 보시면 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럼 결국 흑석동을 한번 서초동에서 건너 지나가야지 있는 상황이니까 원래로 봤을 때 급지는 이 관악구가 이겼어야 돼요. 이겼어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해드렸어요. 노량진이 동그라미고 봉천동이 X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비교 대상군 중에서 이 매매 가격만을 가지고도 이 3번의 매매 가격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 노량진에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최소 뭐 16억에서 18억이 갈 예정이에요. 근데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천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냐? 현재 현재 기준에서 내년, 내후년 입주할 물건들로 봤을 때 12억에서 13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를 두 개 평가할 때 두 개 입지에 있는 대장 아파트의 가격이 어디가 더 높은가를 평가해 보면 매매 가치를 가지고 이 아파트에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두 번째 가치도 이 노량진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도 사실은 이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가 동그라미고 두 번째 이 그 봉천동 두산 아파트가 X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아파트가 좀 다르죠. 20평대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는 투룸이에요. 네, 투룸이에요. 네. 그리고 봉천동 두산 아파트는 쓰리룸이에요. 네. 사실은 이거는 비교 대상이 불가능해요. 투룸하고 쓰리룸은 당연히 쓰리룸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거 어느 아파트를 고를까요? 이거는 급지가 다른 데 가서 신축을 받느냐 구축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은데 실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쓰리룸 쪽에 초이스를 주시는 게 더 우리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쓰리룸이 작은 쓰리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두산하고 신동아에서 이 투룸 쓰리룸에서는 OX가 좀 갈리고 네. 네. 이 사용 가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용 가치를 어떻게 놓고 보냐면 이 매매 가치는 투자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용 가치는 이 전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갭이 어떤 것이 더 크냐 대와 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신동아 리버파크의 갭 투자 금액하고 봉천 두산의 그 갭 투자 금액은 당연히 신동아 리버파크가 더 많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요거를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파란색이 나오려나? 파란색 나오네. OX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이건 거꾸로 신동아가 X고 봉천이 O예요. 왜냐하면 얘는 4억대의 투자의 어떤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봉천 두산은 3억 정도면 돼요. 3억에서 많이 들어봐야 3.5. 그러면 돈이 한 4분의 1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25%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25% 차이면 꽤나 크기 때문에 이 수익률 면에서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참고를 또 하셔야 돼요. 그냥 급지만 봤을 때는 당연히 신동아가 좋지만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먹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 안에서 내가 돈을 적게 넣을 수 있다는 거는 다시 다른 관점을 갖고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가 또 있느냐? 지금 가치로는 현재 그런데 앞으로 어떤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동아 노량진을 봤을 때 어떤 호재들이 있나요? 노량진 앞에 노량진역을 복합 사업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려준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정말 큰 이슈인데 이 노량진이 그 1호선으로 돼가지고 지상철이잖아요. 이 지상철을 지하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음도 없어지고 먼지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져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시화되는 데서 느낌을 받을 수는 없고 우리가 이 연남동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남동 가보셨나요? 홍대. 네네 알고 있습니다. 홍대 연남동을 한번 가보시면 그 경의선 숲길이라고 예전에 있던 경의선 철도 자리를 전부 다 공원으로 바꾼 바람에 거기 무슨 연트럴파크라 그래서 센트럴파크처럼 많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제 뒤바뀌면서 집값하고 상가값하고 심지어는 이 점포 월세까지 올라가면서 지역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노량진의 호재는 엄청 대단한 1호선 지하와 호재가 함께 또 어우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노량진은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그러니까 네. 서울의 한남 뉴타운, 신길 뉴타운, 장이 뉴타운, 뉴타운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단 하나도 성공을 완성시킨 사례가 없는 곳이 노량진 뉴타운밖에 없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 공간을 엄청 큰 공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그 어떤 그 동기가 되기 때문에 입지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저는 이제 무슨 노량진 띄우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호재는 노량진이 5위고 사실 봉천동도 있죠. 서부선도 있고 또 강남 순환 고속도로도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도도 굉장히 좋아져서 안 그래도 서초동하고도 가까운데 강남구하고도의 접근성도 늘려준 굉장히 큰 호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 호재로 봤을 때는 노량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실제로 보면 두 가지를 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한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이 노량진 신동아 이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미는 투자 가치가 많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이 투자 가치가 좋은 상급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신동아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 두산으로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1번에 대한 대답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노량진으로 또 그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찾을 곳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여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상급지로 가는 어떤 흐름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도 하급지보다는 이 상급지인 노량진을 찾을 확률이 더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노량진이 지나보면 이렇게 되죠. 이 혹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반포자이라든지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잠실의 뭐 엘스 리첸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파트들이 우리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13년, 14년까지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고 한번 고민하고 살펴보실 분들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네. 9년, 10년까지 2008년부터 급락했다고 표현했지만 이 급락은 오히려 그 하급지에서 나왔던 현상들이고요. 상급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 이 아파트들은 투자 상품들은 10년, 11년까지도 올랐었다라는 부분들을 또는 유지했다는 부분들로 봤을 때 제가 이런 결론을 내드리는 거고요. 이게 떨어졌을 때가 13년 정도 이쯤 살짝 떨어졌는데 이 2년 정도 살짝 마음고생을 하는 거 이후에는 지금 뭐 14년부터 10년째 내년이 되면 1년째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노량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봉천 두산 같은 경우에 지금 20평형대를 보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요거를 짙게 봤을 경우에 요게 이제 봉천 두산도 20평형대도 있지만 30평형대도 있거든요. 신기한 건 20평형대가 갭 투자가 3억이 들어가는데요. 이 3억에서 3억 5천이 들어가는데 이 30평형대는 2억 5천이면 가능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2억 5천에서 2억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지금 매매가는 조금 뛸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 전세가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확실하다면 저는 이 30평형대에 있는 두산도 함께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지금 가시는 그 투자처가 여유 있게 옮기시는 거면 노량진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좀 빠듯해요. 그러면 시장이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또 위기가 온다든지 이 경제 불황이 온다든지 어떤 그런 거에 버틸 수 있는 여분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좀 더 작은 돈이 들어가서 여유 있을 수 있는 이 두산의 30평대를 또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네, 한번 네. 이 투자를 네.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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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러 요건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두 곳 다 이제 장단점이 좀 뚜렷하게 있습니다. 일단 단기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량진이지만 노량진이 조금 더 부담스러우시다면 봉천동으로 이제 평형을 좀 바꿔서 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두 가지 옵션 놓고 좀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한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두 가지예요.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내년 2025년 부동산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한번 참석하셔서 다양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주시면 되니까요. 전화 상담과 문자도 역시 같은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용산에 파크자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이게 30평대고 2019년도에 12억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실거주로 쭉 살고 있는데 네, 지금 한 20억에서 21억 정도 하거든요. 네. 다른 데보다 좀 안 오르기도 하고 음, 또 다들 주상복합은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도 들어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팔고 강남으로 가야 하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2019년에 용산 파크 자이를 이제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실거주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덜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래서 지금이라도 매도 후에 강남으로 가야 할까요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파크자이면은 이 삼각 지역 있는데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볼까요? 네, 네. 요거를 볼 때 고민이 되실만 하시죠. 네. 왜냐하면 이 용산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이거예요. 대부분 이제 지금 이 파크자이가 이제 그 45평형 같은 경우가 한 22억 정도 시세를 하고 있어요. 22억. 근데 이 친구의 가격이 보시면 요렇게 여기 요 위치에 있어요. 삼각 지역에서 도보로 한 30초면 가요. 30초면 네, 가고 네. 이 친구가 이 용산 민족공원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22억밖에 안 해요. 이 안타까워요. 왜? 강남은 비슷한 평수가 40억씩 하는데 나는 강남에 전셋값밖에 안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전셋값밖에 안 되는 게 속상한 것까지는 이미 이해하는데 왜 내가 14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는데 지금 24년 현재 시점에서 어디가 수익률이 더 좋냐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내가 주변에 강남 간 친구랑 나랑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같은 돈 10억을 투자했는데 나는 이쪽에서 20억짜리가 됐고 쟤는 저쪽에서 25억, 30억짜리가 됐으니까 너무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어서 사실 용산에 뭔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용산을 잘못 선택한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물론 잘못 선택했을 때도 있죠. 그랬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용산 좀 어때요?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지저분하고 좀 이렇게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이 지저분한 거는 아직 그 도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곳들이 산동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용산은 그거 말고도 기반 시설도 아직도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반면에 강남은 이 기반 시설도 짱짱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주거 환경도 달동네보다는 잘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완숙미 때문에라도 이 경기가 좋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 시기에는 강남이 더 많은 선호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이전에는 사실 과감하게 강남을 버리고 지인직에 강남에서 아니요 용산을 버리고 강남으로 옮겨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과연 지금도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때요? 용산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용산에서 다시 강남을 넘어가는데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지하철 타고 갈아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편을 이용하면 좀 불편한 거예요. 강남까지 가는데 차도 좀 막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 왜 그런지 진짜 이유를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한 때는 강남에서 자리 잡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너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산이 좀 아직도 좀 불편함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용산의 또 다른 단점이기도 합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그런 네네. 단점이 또 하나가 있죠. 세 번째는 용산은 강남하고 다르게 아직 학군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 때 어느 정도 중장년층이 된 어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아이들을 키울 때 학군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이 학군이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강남에 비해서 용산이 그동안은 좀 뒤처져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 그런 것일까요? 라고 본다면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강남과 이 용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비교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 이 용산이 그 파크자이에 있어가지고 용산 내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은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아파트를 생각할 때는 세 번째는 이 용산 파크자이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 건물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건가 이걸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따져보면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 세 개를 분석해 보셔야 되는데 어때요? 저는 이 용산과 강남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10년, 20년, 30년을 놓고 강남과 용산을 비교해야 돼요. 뭐냐면 강남이 앞으로 10년 동안의 자기의 위용을 1등 자리를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도 10년 동안 최소한 강남은 1등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용산이 그 다음을 이어가겠죠. 두 번째, 20년이 지날 때까지 가능한 것이냐? 20년 후에는 용산의 업무, 그냥 업무단지 아닙니다.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용산 공원이 자리를 잡게 되면 20년 후에는 강남하고 대등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꾸준히 깊게 생각해 보시면 강남과 용산을 놓고 내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까지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30년 후에는 누가 이기게 되느냐? 강남이 이기게 되고 강남이 지게 되고 용산이 이기게 된다. 이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이 30년 후가 되면 강남은 이미 40년 차가 되는 최소한 뭐 지금 얼마나 지났나요? 한 30년 차가 되는 90년대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25년 차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80년대부터 시작됐던 부분들 70년대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50년 차가 되는데 30년이 추가되면 80년 차가 되는 도시 공간이 되게 돼요. 이 친구는 도시 수도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 됩니다. 수도 이전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라 어떤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이제 용산을 개발시키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장기적인 목적과 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송강호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내 자식한테 투자를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시킬 것인지 내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차익을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견주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보세요. 이 용산이요. 용산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 용산을 보시면 용산이 서울에
가장 한복판에 있어요. 한복판에 있는데 이 한복판에 있는 용산에서 용산 안에서 우리가 어디가 한복판일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인데 그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으로서 위치를 봤을 때 내가 용산 파크자이를 용산 내에서 옮겨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 오른쪽은 왼쪽은 했을 때 이 동쪽과 서쪽으로 봤을 때 용산 공원을 놓고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공원을 놓고 중심을 봤을 때 이쪽은 이 업무단지가 되는 거고 이 위쪽도 주거단지가 되는 거고 그 이 위쪽은 업무단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위쪽은 남산이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은 한남 뉴타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근데 거기에 이제 고급 아파트 단지도 함께 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거 지역이 돼요. 그럼 여기 중심부 역할을 할 곳이 어디 있냐? 아무래도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곳은 주거단지로 자리 잡겠지만 어디나 일자리가 있고 돈이 있어야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용산 파크자이의 미래 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네. 이 친구가 이 가운데에 위치를 하면서 용산의 중심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봐요. 아, 근데 네. 이 용산의 이 거리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시청에서부터 그 서울역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이게 노량진까지 내려가고 뭐 저 영등포까지 다 내려가고 이런 라인인데요. 이런 동선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요 노선을 통해서 개발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이 용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더 빨라질 텐데 여기를 상업지역화 만들어서 여기를 오픈 주상복합을 짓는 거예요. 그 용산 주상복합의 바다가 되는데 이 주상복합의 바다가 되는 한 가운데 용산 이 파크자이가 있으니까 좋지만 용산 파크자이를 버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네네. 좋은 건 다 알겠어. 이 정도는 용산에 대해서 나도 알아. 근데 용산 파크자이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얘는 2005년식이에요. 2005년식인데 이 친구가 아니다. 또 돼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말해볼게요. 돼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또 파크자이에 사시는 분이 이 방송 보고 또 뭐라 할 수 있으니까 잘 얘기 드려보면 요 안에 보면 요게 지금 캠프킹 기지예요. 캠프킹 기지가 이제 복합 뭐 상업 시설 같은 게 들어오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고가도로 있죠. 요 고가도로가 있고 좀 침침하고 안 좋아. 그리고 요 앞에도 나가봐야 물론 이 단지 안에 있는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복합 생활 시설이 생기면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너가면 공원인데 이걸 뭐 좋은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5정거장만 가면 이제 뭐 강남 갈아탈 수 있는 여기 나오고 사람들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지는 아주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는 결론 지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환기를 시키는 우리 시청자님께 환기시키는 한 가지가 뭐냐면 얘는 2005년식 주상복합이라는 거예요. 이 주상복합의 의미는 뭐냐면요. 같은 땅 위에다가 엄청 높게 지었다는 거예요. 엄청 높죠. 대지 지분이 적어요. 그러면 뭐야? 소유자가 많아요. 네네. 그럼 결국은 이걸 나중에 재건축 불가능해요. 아, 그럼 뭐야? 일반 아파트의 어떤 사용 가치로서 또 용산의 어떤 용산의 공간 가치로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또 공원이 생기면서 공원에 대한 어떤 이슈로서 가격이 올라가는 다 갖췄는데 얘는 그게 마지막이야. 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친구를 꼭 갈아타야 돼요. 다른 용산의 중심부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제재가 가능한 곳으로 좀 갈아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 이 용산 파크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용산 파크자이를 지금 꼭 갈아타야 되겠죠? 네네. 네. 근데 거기까지 들으면 맞는데 이 부동산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은 이유가
지금 시기가 또 어디냐가 중요해요. 우리 시기가 지금 봤을 때 잠깐 주춤하고 멈춰 서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얼마 전에 올랐지만 아유 무슨 소리야. 우리 가치 투자는 부동산이지. 다른 곳보다는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할 거라고 막 몰려들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쉬어가는. 네. 쉬어가는 타이밍에는 이 용산에 있는 이거는 딱 제가 이 용산의 파크자에만 논하진 않을게요. 용산의 이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늘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비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사실 이 투자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이 용산의 이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경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황에 대한 안전에 대한 해지도 좀 필요하니까 네. 좀 혹시나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거기 대응을 못해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한다면 저는 현재 강남 전셋값도 안 되는 이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전셋값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도심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강남 못지않는 나의 어떤 브랜딩이 가능한 이 용산에 있는 이 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옮겨 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아니고 좀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의 어떤 건물의 가치가 훼손되고 없어지는 시간이 한참 후에 더 지나는 게 2005년식이니까요. 네. 왜 우리가 2005년식 건물들이 지금 도곡동 하면은 그 타워팰리스 있잖아요. 네. 이 친구도 지금 엄청 자기의 주가를 잘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도 최소 5년은 자기의 어떤 가치를 더 올려갈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에 대한 어떤 그 용산의 2005년식이라면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한 5년 이상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친구를 매도하든지 뭐 갈아타든지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곳,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입지도 좋고 장점도 정말 많은 곳이지만 재건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시면서 현재는 이제 지켜보시다가 향후 추이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네. 논현동에 빌라를 가고 있는데요. 네, 그 논현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빌라인데 네,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네, 진짜 될 수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네. 이제 월세 받으면서 이거 좀 갖고 있고 싶은 건데요. 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예, 현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월세를 받고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고 싶지만 앞으로 현실적으로 전망이 어떨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스토리이긴 하죠. 대표님과 함께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 논현동 빌라를 사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논현동 빌라. 논현동 빌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논현 1동. 논현 2동. 지금 보시는 데는 논현 1동이신 거잖아요. 네, 네. 논현 1동의 그 위치가 뭐하고 가까워요? 언주역 쪽이요. 언주역 쪽에 있어요. 네, 그 논현 초등학교 블럭인가 보네요. 네, 네, 논현 초등학교? 네. 논현 초등학교 블럭에 있고요. 그러면 봅시다.
이 강남은 일단 빌라들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고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왕 사건 이후로 이 강남뿐만 아니라 빌라는 아예 사면 안 된다. 이거는 늪이 다 빠지면 이제 물리면 못 빠져나온다. 이런 인식 때문에 빌라를 아무도 안 샀거든요. 근데 이 강남 논현동에 있는 지금 이 빌라를 사도 되는가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요즘 빌라 살 때 가장 필요한 어떤 이슈, 어떤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요? 재개발. 네. 이 재개발이 가능한가를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야 이 강남이고 아니고 떠나서 빌라를 살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거든요. 강남에 있는 빌라들이 재개발이 된다라는데 손을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강남은 사실은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워낙에 반대가 심하니까 개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강남의 재개발은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거 논현동의 논현초등학교 블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시면 강남의 재개발이 다른 동네 재개발처럼 몇천 세대씩 되지 않아요. 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뭐 파라곤이라든지 두산 이브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죠? 동부 센트레빌이라든지 또 여기 고급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고급 아파트들의 가격이 뭐 40억, 뭐 30억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의 세대 수가요. 작은 거는 30세대, 28세대, 큰 거는 150세대,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면밀히 보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란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강남의 빌라를 볼 때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재개발이 될 수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나와야 되느냐라면 요 안에 어때요? 이 재개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업성이에요. 사업성하고 동의율. 그다음에 이제 비례율.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성은요. 내가 빌라를 10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생길 아파트가 얼마냐. 나중에 생길 아파트가 30억짜리 아파트이다. 이거는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돈을 내고도.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율. 동네에 가봤더니 상가가 많아요. 사람이 많이 오고 가면서 뭐 소비 패턴이 좋아. 그런 곳은 잘 될 수 있을까? 힘들어요. 힘들고. 두 번째, 단독주택이 많아요. 단독주택이 많은 곳도 좀 힘들어요. 단독하고 상가가 있으면 X. 그죠? 이 두 부분을 분명히 놓고 봤을 때 동의율이 얼마큼 이루어질지 상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깨고 들어가면 상가하고 단독주택이 있을 지연정 이게 강남에서도 이 경사가 높은 곳이 많거든요. 이 경사가 높은 것들은 사실 이제 임대차가 잘 안 돼요. 임차가. 그러면 임차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좀 곤궁에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봤더니 3층, 4층, 뭐 1, 2층은 대부분 나가거든요. 강남이면. 근데 3, 4층이 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더 있으면 비율을 놓고 여기는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블록이 요만큼의 아파트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걸 크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조그만 길이 있고 단독주택, 빌라, 단독주택, 상가, 빌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당 대부분 50평씩 잘려 있어요. 대부분 그 단독주택지가 50평씩 잘려 있는 거를 내가 사실 놓고 봤을 때 이 친구 동의, 이 친구 동의, 이 친구 안 한대, 이 친구 동의, 이 친구 안 한대, 이 친구 동의, 이 친구 안 한대, 이 친구 동의했을 때 보니까
동의해서 한 60%는 갖췄는데 40%가 안 됐어. 그럼 우리는 몇 명만 이기면 되느냐? 20%만 이겨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갖추기 위해서 재개발이라는 법이 필요해요. 원래 이 재개발 법이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개발법이 되면 7명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7.5명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떤 법 조항이 가능한지 뭘 봐야 되냐면 조건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재개발 조건이 유지되는가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비율을 나눴을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 얘는 반대인데 얘는 편입시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 이런 것들을 재개발 예정지로 잘 찾으시면 눈에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가 되는 조건과 현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들어보시는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강남에 있는 빌라 재개발 이슈가요. 세 번째는 이제 비례율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이렇게 이제 재개발을 하는데 이 안에 소유주가 100명이에요. 근데 만들어지는 게 80개야, 아파트가. 그럼 이제 비례율이 좋지 않겠죠. 다 나눠져 버리고 일반 분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비례율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아, 강남에도 그런 곳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강남에 있어서 말씀드릴까요? 없어서 말씀드릴까요? 시청자님? 잘 모르겠어요.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남에서도요. 특히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여기가 이제 삼성동이고 여기가 뭐 청담동이고 여기가 신사동이고 압구정동이고 여기가 이제 논현동이고 여기가 이제 역삼동이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남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어디가 가장 주거 비용이 저렴하냐? 이 논현동이 제일 저렴해요. 제일 저렴한데 이 논현동 중에서 어디가 제일 저렴하냐? 논현 초등학교 블록이 가장 저렴해요. 요 위쪽은 논현 2동 쪽은 누가 샀어요? 얼마 전에 한참 뜨겁게 이슈가 됐던 유재석 님께서 여기 사셨잖아요. 윤우님께서 여기 또 하나 사가지고 논현동에 한 번 더 떴었는데 여기는 전부 이제 좀 이렇게 그 사옥이 많이 들어가고 좀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빌라촌이냐? 여기는 회사촌이다. 요 안에서 무슨 개발 이슈가 있느냐?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 논현 초등학교 블록은 사실 저층 주거지 중에서도 가장 주거 비용이 싸다 보니까 빌라가 많아요. 빌라가 많다는 거는 공동주택이 많다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요 동네는 막 그 한 블럭에 공동주택만 한 80%씩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의율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뭐 사업성 문제될 거 없고 비례율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놓고 따져보시면 비례율은 아니네요. 비례율은 좀 제가 볼 때 한 번 더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논현동 같은 곳들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돼요. 이 논현동 빌라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돼요. 그럼 뭘 사야 되느냐? 토지대하고요. 건축비에서 마진이 없는 거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뭐 토지대 평당 1,000만 원 잡고 이런 거 주변에 단독주택이 뭐 평당 얼마인지 보셔가지고 5평 잡아 넣으면 딱 단가 나와요. 재고 물량이 있으니까 마진 없는 물건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가가지고 월세 수익률이 4% 이상 나오는 거 사시면 다른 투자처보다 훨씬 나은 투자 될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망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본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